15번부터 좀 풀어볼게요. 그 정정거리가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고 치면 우리가 선분 AB를 갖다가 찾을 때에는 자 이거 무슨 모라스 정리였죠?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A 그 X 좌표 쪽들의 이제 차의 제곱 거리를 제곱한 거죠. 더하기 B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어디? 여기 자 얘랑 얘 점 두 점의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치면 식을 이렇게 쓸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하는 거냐면 이 식의 형태는 얘라는 거죠. 제가 그럼 우리는 이걸 반대로 읽읍시다. 무슨 얘기냐? 이 식의 형태를 봤을 때 반대로 읽어서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읽자고 사이의 거리라고 이제 읽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거 봐볼까요? 첫 번째 거는 x, y랑 누구와의 거리일까? 좌표 불러보세요. x, y랑 누구와의 거리일까? 마이너스 1, 0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읽혀지는 거 맞죠?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x, y와 3,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라고 읽혀지는 거 맞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x, y의 위치를 찾아야 돼. 그지? 그러면 지금 좌표 평면 안에서는 자, 마이너스 1, 0하고 자, 여기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요 정도 찍어볼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0이고 여기가 3,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이 거리의 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봐봐. x, y를 내가 여기다가 잡았어. 여기에다가 x, y를 잡았어. 그러면 저 길이의 합이라는 뜻이에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한 게 저 값이지? 맞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문제에서는? 이 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최소였으면 좋겠어. 짧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네가 봤을 때 이 x, y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잡는 게 좋겠니? 얘가 짧아지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맞죠? 이 주황색 선분 위에 x, y가 놓이게 되면 이렇게요. 맞죠? 이렇게 놓이게 되면 이 두 길이의 합이 가장 짧은 선이 될 겁니다. 최소가 될 거란 뜻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뭘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소 값 자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 두 길이를 더한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론이 자,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게 최소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자,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 0하고 3, 마이너스 3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정답이 5 나오죠. 시간거리 5가 나오니까 그럼 이거 이 말이 되니? x, y의 위치는 이 선분 위에 어느 위치여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x, y를 내가 여기다가 잡더라도 어쨌든 두 선분들의 합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잘 나오는 타입인 것 같아. 이 식의 형태가 이걸 읽는 방법이 알겠지? 처음에서는 잘 나오는 타입인 것 같고 16번 16번이 좀 계산이 좀 까다로운 문제라서 16번은 정사각형인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으로 주어지고요. 그 점피를 잡는데 내부의 점을 잡는 거예요. 자, 내부의 점을 잡고 각 꼭지점들까지 연결을 한다. 자, 내부의 점은 P로 주고요. 자, 여기가 길이가 루트고 자, 이쪽 길이는 4. 자, 반대편은 2로 줍니다. 이렇게요. 자, 정사각형의 넓이를 찾으라는 거는 결국엔 한면 길이를 찾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해보자라는 거겠지. 일단 첫 번째로 좌표 값이 안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일단 좌표를 두셔야 됩니다. 좌표를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정사각형은 한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 x좌표를 a라고 두고 여기 y좌표를 a라고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좌표를 좀 표현하겠습니다. p좌표는 일반적으로 이 내부의 점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x, y라고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죠. 그 다음 뭘 계산하는 거냐면 주어진 조건이 뭐밖에 없으니까 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 루트 10이라는 기계를 갖다가 사용하면 원점과 자 여기 0,0이에요. 원점과 P 사이의 거리가 루트 12r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자 10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 식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나머지 길이 4, 2도 있으니까 얘도 그냥 식을 뽑아내면 되겠죠? 여기는 좌표로 표현하면 a, 0이기 때문에 자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식을 뽑겠습니다. 알겠죠? 길이가 4예요. 4이기 때문에 자, x-a의 자 제곱 더하기 자 y제곱 여기까지가 자 이 길이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16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고요. 자 이쪽도 볼게요. 자 이쪽 좌표는 지금 0,a라고 쓰시면 되니까 또 이 두 좌표 이용해서 표현하면 자 x제곱 더하기 자 y-a 자 제곱 여기까지가 4다 이렇게 세 개의 식을 뽑게 되고 얘를 적절하게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것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걸 정리를 좀 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자 a제곱 플러스 y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6이죠. 자 이렇게 정리됐죠? 그런데 보니까 윗줄에서 x제곱하고 y제곱을 더하면 10이라고 나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의 합이 지금 10인 거야. 동의되십니까? 그 10을 우변으로 보내서 이항하면 10이 빠지는 거니까 6 남겠죠. 그래서 정분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의 값이 6이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돼요 여기까지? 두 번째 얘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식정리는 얘도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ay 더하기 a제곱 여기까지가 4가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내가 이 부분을 10으로 처리한다고 쳤을 때 우변으로 이제 이항하던 왼쪽으로 이항하던 마이너스 2ay 자 더하기 자 a제곱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됐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되는 식은 자 첫 번째 이거 자 요거 그리고 다시 이거 자 세 개를 다시 쳐다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엔 한 변기를 찾겠다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궁금한 거라서 어떤 값이 궁금한 거야? A 값이 궁금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A 값에 관심을 갖죠. 그럼 어찌됐건 이 방정식을 적당히 대입법을 사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 건데 A에 관련된 식이 세워지면 좋겠지? 이왕 맞죠? 그래서 A 쪽으로 조금 몰아볼게요. A 쪽으로 몰아보겠다는 거는 자, 첫 번째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ax 값이 a제곱 빼기 6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양변을 뭐로 나누면 x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2a로 나누면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자 x는 자 2a분의 자 a제곱 빼기 6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식을 a 쪽으로 물 거예요. 알겠죠? 자 같은 방식이겠죠? 자 얘도 y 쪽으로 정리를 하되 자 이 y 는 걸로 고치시면 a제곱 플러스 6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요. 양변을 또 2a로 나눠주시면 y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y는 자 2a분의 자 a제곱 자 플러스 6으로 정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 a에 대한 방정식이 세워지는 것은 이 x랑 y 부분을 자 첫 번째 식의 초기식에 자 여기다가 대입해서 a에 대한 방정식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얘가 들어가겠죠. x 자리에요. 자 이것분의 a제곱 자 제곱하는 겁니다. 제곱 여기 4a 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이게 현재 x 제곱이고 더하기 자 y 쪽도 제곱해서 집어주시면 됩니다. 자 a 제곱 플러스 6 전체 제곱 자 여기까지가 10 된다. 어쨌든 a에 대한 방정식이 세워진 거 맞지? 자 통분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 정리는 그냥 가볍게 자 4a 제곱분의 이거를 완전 제곱식 전개해가지고 두 개 계산을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자 a 제곱 a 4제곱 나올 것 같아. a 제곱의 제곱이니까 자 빼기 자 12a의 제곱 플러스 36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첫 번째 거 정리한 겁니다. 자 이것까지도 정리를 하면 플러스 a 4제곱 자
자 여기 12a 제곱 나오고 자 다시 36. 자 여기까지가 10인 거거든. 그런데 이제 속어내는 게 보여요. 마이너스 12a 제곱 12a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 같지. 그 다음에 자 양변에다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4a 제곱 부분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방정식처럼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변에 4a 제곱을 곱해서 곱하기 4a 제곱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왼쪽 정리하시면 2a 4제곱 나오고 자 상수하면 7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거기까지가 40의 a 제곱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마저 왼쪽까지 이용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시면 자 2a 4제곱 빼기 40a 제곱 플러스 72가 됩니다. 양변 이거 한번 나눠줄게요. 방정식처럼 풀 거거든. 자 20a 제곱이고 플러스 36 인수분해 어떻게 될 것 같니? 참고로 이거는 공통수학 1에서는 복 2차식이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복 2차식. 자 공통수학 1에서는 이 부분을 복 2차식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복 2차식 형태는 4차식인데 복 2차식은 2차식이 아닌 오케이? 복 2차식은 4차식인. 근데 어떤 걸 복 2차식이라고 하냐면 4차식 중에 짝수차 항만 존재하는 거를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자, 몇 곱하기 몇으로 가면 될까요? 2랑 18로 가시고 자, 빼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a제곱 a제곱이지 이렇게. 자, 따라서 a 값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a 값이 일단은 정사각형이니까 일단은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첫 번째, 자 따라서 결론 여기다 쓸게. 자 a 제곱의 값은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어. 2랑 18. 2랑 18. 자 근데 a 제곱의 의미가 뭐냐면 한 변 길이가 a였죠. 한 변 길이가 a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였기 때문에 이 한 변 길이 a의 제곱 자체가 정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넓이가 정답이 2겠어? 18이겠어? 2는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게 루트 2라는 뜻이잖아. 말이 안 되지. 그지? 길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정답을 18로 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18이 되고 이 한 변 길이를 굳이 구한다고 했을 때는 루트 18이 되니까 3루트 2가 한 변 길이가 되겠죠.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에 두 점에 대하여 직선 AB 위에 있고, 자, 여기를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AB는 자, OBC다. 자,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되고,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점시의 적편의 A, B와 C, B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A랑 B가 일단 찍혀 있으니까 A, B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자, 제가 A를 찍고, 자, B를 찍겠습니다. B를 찍을게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거랑 같은 말인 거를 갖다 써볼게요. 우리가 이 표현보다는 자, 비례식 형태로 자, 몇 대 몇인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몇 대 몇일 것 같습니까? 왼쪽이랑 같은 말이 돼야 돼요. 몇 대? 5대 2. 오케이. 자, 이게 5대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A, B, B, C의 길이가 5대 2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C의 위치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C의 위치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을 때 C의 위치가 두 개 중에 하나거든. 선분 A, B 여기 안에 여기에 C가 존재를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고, 오케이? 돌리면은 스탠딩 책상에서 공부하세요. 자, C의 위치가 나와 있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만약에 이 내부에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면 될까? A, B 길이가 5의 비율을 갖고 B에서 C로 돌아가는 게 2의 비율을 가지면 돼. 그러면 여기를 몇 등분을 하면 돼? 5등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A, B가 5의 비율을 가질 때 B, C가 2의 비율을 가지려면 두 칸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는 여기가 C일 때. 괜찮죠? 이렇게가 5대 2인 거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죠?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가도 5대 2예요. 맞지? 그래서 C의 위치는 두 개 중에 하나. 자, 여기 위치할 수 있고 여기 위치할 수 있다. 일단 상황 파악이 이렇게 되시죠? 맞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그때 그 두 점 좌표가 A, B, 하나는 C, D라고 나와 있다. 그걸 구해달라는 거겠지? 자,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이걸 내분으로 간다고 치면 첫 번째 거는 A, B의 3대2 내분점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자, 설명은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자, 3대2 내분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 위치가 여기다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애초에 이게 1곡칸이에요. 여기까지 1곡칸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3대2 내분점이라고 해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B의 위치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 B의 위치는 자, 이 AC를 자, 5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은 두 번이 들어가 있겠지. 3대2 내분점으로 자, C 값의 위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AC의 5대2 내분점으로 B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두 번 풀면 되겠죠? 네? 뭘로 풀어볼까? 닮음으로 풀어볼까? 공식으로 풀어볼까?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닮음으로 푸는 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닮음으로 갈게요. 닮음으로 가겠다는 거는 A 좌표랑 B 좌표를 정확하게 좌표 표면에 찍고 가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여기 마이너스 1,5 정도, 여기가 지금 현재 A 좌표입니다.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자, 그럼 B 좌표도 확인할게요. 2,1. 자, B 좌표 2,1이니까 2,1 정도, 여기 정도 잡겠습니다. 여기가 2,1. 자, 그러면 A, B를 잇는 선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여기부터 찾을게요. 여기 1번. 자, 여기 위치 찾을게. 여기 1번. 그 다음 여기를 찾는 거는 2번. 이렇게 나눠서 찾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AB 길이를 몇 등분해야 돼? 자, 돌리면 서서 스탠딩 책상 AB 길이를 몇 등분을 해야 될까? 몇 등분을 해야 될까? 얘들아, 몇 등분 해야 될까? 5등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5등분을 하겠다는 거는 이걸 어쨌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갈라서 자, 여기 위치가 지금 C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좌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무슨 삼각형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치도 자, 5등분 된 거, 이렇게가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2여야 하고,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쪽으로 내렸을 때도 자, 이 비율이 3대 2가 되도록 좌표를 세팅하면 된다라고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여기 좌표가 자, 순서대로 어떻게 찍히는지를 볼게. 봐봐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설명 잘 들어. 알겠지? 길이가 얼마야? 여기 x좌표 2고요. 여기 x좌표 마이너스 1이에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2, 여기 마이너스 2. 이 길이 얼마예요? 3이죠. 3을 몇 등분하면 돼요? 5등분하면 되죠. 한 칸이 길이가 얼마예요? 3이라는 길이를 5등분하면 한 칸은 5분의 3이지.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몇 칸 가야 돼? 두 칸을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여기 x 좌표는 누구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5분의 3만큼 왼쪽으로 두 번 가야 돼. 그치? 그럼 몇 분의 몇을 빼야 돼? 5분의 6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좌표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됐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맨날 내분점 문제 공식이나 쓰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어차피 너네들 나중에 고2, 고3 되면은 내분 공식 같은 거는 외우지도 않아요. 알겠지? 기억도 안 나고. 알겠어? 다 닮음으로 푼다잉.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갖다 이제 보시면 돼요. Y쪽이거든요. 얘는 1이고 얘는 5예요. 길이 얼마예요? 4죠. 4를 다시 5등분하면 여기는 한 칸이 얼마예요? 한 칸이 5분의 4가 되겠고, 자, 얘를 기준으로 하든 얘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1을 기준으로 삼을게요. 이거. 자, 1을 기준으로 자, 위쪽으로 두 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요. 자, 한 칸이 5분의 4인데 두 칸이면 5분의 얼마겠어? 5분의 8. 이렇게 해서 저 좌표를 첫 번째로 결정하면 된다는 뜻이야. 어려워? 쉬워? 쉽지 뭐.
맞아? 자, 두 번째. 자, 반대편에 있어요. 여기 연장 찍 했을 때 반대편에 이쪽에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쪽에 C가 올 수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길이를 두 번 가는 거야. 한 번, 두 번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쪽 두 번째 좌표, 요 좌표 좀 뽑아볼게요. 자, X 좌표랑 Y 좌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X 좌표부터 볼까? 봐봐. X 좌표 2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이야. 여기는 한 칸이 5분의 3이었어. 오케이? 2 플러스 5분의 6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Y 좌표 1 기준으로. 자, 얘는 1을 기준으로. 자, 두 칸 내려가는 거야. 한 칸, 두 칸 내려가는 거야. 근데 한 칸이 5분의 4이면 빼기 1 빼기 5분의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첫 번째 거 좌표 정리하면 얼마예요? 5분의 4, 5분의 43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좌표 정리하시면 자, 얘는 5분의 16, 자, 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시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이 A, B, C, D를 다 더해달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A, B, C, D 이 값들을 다 더하면 얼마냐? 이게 문제죠. 자, 이렇게 더하면 5분의 17이고요. 자, 더하기. 자, 이렇게 더하면 5분의 13이에요. 자, 그러면 5분의 얼마일까? 5분의 30이니까 얼마겠어, 정답이? 6.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6이에요. 어려워, 쉬워? 이거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공식 써. 알겠지? 못 구하는 것보다는 공식을 쓰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넘길게. 자, 18번. 잘 듣고 있는 거 맞냐? 졸지 말고. 자, 18번은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고 싶다. 그림이 너무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서 조금 그리고 크게 그려줄게요. 자, 상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이 좀 조그맣게 그려지거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야. 왜 그러냐면 이 식이 지금 x제곱 빼기 2x거든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직선이 가는 형태는 기울기가 3인 상태에서 y절편이 결정이 안 된 상태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현재 얘는 자, 3x 플러스 k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만 그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PQ를 여기가 P고 지금 여기가 Q인 상태인데 자, 이거를 1대2 내분이니까 자, 3등분을 한 상태에서 이 3등분이 된 상태에서 여기 점 있죠? 1대2 내분이니까요. 여기 좌표가 현재 1이야 라고 한 게 지금 조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상수 K 값을 갖다가 찾아봐 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 좌표를 조금 지정을 할 텐데 이렇게 가볼게. 교점이 2차함수랑 1차함수의 교점이 여기랑 여기니까 자, 여기에 x 좌표랑 여기에 x 좌표를 이제 세팅을 하고요. 이렇게 세팅해서 가볼게요.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합시다. 알파랑 베타.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그림 상황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냐? x제곱 빼기 2x라는 2차 함수와 3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의 교점이니까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두 근이 얼마랑 얼마라는 뜻이에요? 알파, 베타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프의 상황이요. 자, 그러면 얘를 는영 처리를 해요. 는 0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5x 자, 빼기 k는 0이 되고 그것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근거하계수 관계를 쓸 수 있는데 자, 두 분의 합이 얼마가 되고 두 분의 합이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근각계수 관계 다 알죠? 마이너스 a분의 b 되는 거 알죠? 두 분의 곱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요렇게 일단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은 얘예요. 얘를 아직 안 썼어요. 얘가 결국에는 알파와 베타의 1대2 내분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비율이 1대2라는 거는 자, 여기 세 개가 평행선이거든요. 이렇게가 평행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이렇게 1대 2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잘 봐. 자, 똑같이 풀어줄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래요? 여기 베타고 여기 알파잖아. 베타 빼기 알파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를 몇 등분하는 상황이야 지금? 이 길이를 몇 등분하는 상황이야? 그렇죠. 3등분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자, 한 칸의 길이가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3분의 이렇게 써져요. 한 칸이 이 길이.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알파를 기준으로 한 칸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좌표가요. 여기에 x 좌표가 알파를 기준으로 자, 더하기 한 칸 가는 거. 자, 3분의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한 칸 간 게 얼마가 떴다? 1이 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적당히 조합하면 문제가 풀리겠죠? 자, 따라서 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양변에 곱하기 3 해서 정리를 해도 되고요. 요거요. 그러면 3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가 3이다. 이거 정리가 되고 자, 첫 번째 이거 정리하면 2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다. 이렇게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다. 자, 두 개를 무슨 방정식을 풀어주면?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알파 베타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 알파 베타를 결정해서 우리는 K 구하는 거니 지금 이 문제가 K 구하는 것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이 마이너스 K 값을 찾아주면 된다 이런 뜻이겠지. 자, 따라서 가강법 쓸게요. 그냥 빼버리세요. 빼버리면 알파로 정리가 되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것 같아. 그치? 자, 베타는 얼마 나오나요? 7 나오면서 자,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4죠. 두 개 곱하면. 그래서 이 알파 베타가 결국 마이너스 14가 떠버리는 거야. 자, 그럼 K는 얼마인 거야? K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4. 대답 잘못하면 저 울어요. 알겠죠? 14가 되는 게. 자, 정답이 14예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워요? 많이 눌렀어요? 자, 다음 거 가보죠. 19번밖에. 자, 한 평면 위에 삼각형과 삼각형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어. 자, 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각각 다음과 같아요. 상황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잘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보죠.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고 직선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문제 읽고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자, 각각의 거리가 7, 13, 16이 뜬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순서대로 A, B, C 순서 잘 맞춰서 가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할까?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는 뜻이냐면 7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수직이죠? 거리니까요. 자, 두 번째, B부터 13,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당겼을 때는 이 거리가 13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쪽을 C라고 잡고요. 그러니까 여기 수선의 발, 수발이죠, 수발. 자, 따라해봐, 수발. 집중해, 빨리. 이거 웃겨? 재밌어? 수학이 재밌어? 네, 수학이 이상한 애가 들어왔는데? 진짜 수학이 재밌어요?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수학이 재밌어? 야, 수학 재밌는 사람 손 들어봐. 수학 재미없어? 그럼 숙제 많이 나갈 거야. 이 길이가 얼마라는 뜻이야 지금? 20이라는 뜻이겠지. 야, 수학이 재밌으면 네 인생은 반 성공한 거야. 진짜 다 넣은 건데. 알겠지? 자, 20 아니에요? 16. 16.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상황 이해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ABC의 무게중심에서 G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라는 뜻이거든?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와! 대단.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실 거거든. 얘들아, 무게중심이거든? 얘들아, 무게중심 아무거나 말해요. 2대1 다른 거. 좌표 관련해서도 얘기해보세요.
무게중심은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구해? 세점? 세점의 편집. 오케이. 평균이죠.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 키워드는 얘입니다. 결국 개념이죠.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개념이죠? 저는 그럼 개념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봐. 수학은 항상 원리가 똑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경험을 이렇게 해봤을 거예요. 좌표 값을 알면 너네들 이제 점점거리를 썼잖아. 맞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했던 거는 우리가 좌표를 알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물어보는 건 항상 똑같아. 좌표 값은 곧 길이로 변환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조건으로 길이가 주어지면 이건 곧 좌표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지금은 뭘 준 거죠? 길이 조건을 준 거죠. 근데 어떤 길이를 줬어? 이거야 이거야? 가로야 세로야? 세로 길이를 줬다는 건 이건 x 좌표랑 관련된 거야? y 좌표랑 관련된 거야? 그렇죠. y 좌표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 좌표가 얘는 관심 있어 없어? 없어. 너 관심 없어. 여기 16이라는 건 알아. 이런 뜻이야.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여기 너 x좌표 관심 없어. 13이라는 건 알아. 너도 7이라는 건 알아. 물어보는 것도 뭐예요? 무게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이 거리를 또 물어봤기 때문에 너 무게중심의 x좌표 관심 있어 없어? 관심 없어. 나는 여기만 구할 거야. 여기는 이 세 개의 뭐야? 평균이야. 끝입니다. 풀이. 되셨죠? 따라서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36이 되는데 그걸 몇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는 게 정답이 됩니다. 정답 12. 괜찮지? 정답 3번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을까? 왜 대답을 안 해? 자, 이해된 사람 손 내려봐. 다 이해됐네, 그지? 이해됐다고 했다 분명히. 이따가 시험 볼 때 깜짝 시험이었는데 들켰어. 네? 네? 그거지? 이따 시험 볼 때 잘 보세요. 알겠죠? 몇 문제예요? 8문제. 난이도 몇 개 맞아야 돼? 난이도는 사람 난이도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걸 못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필. 조용히 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죠.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치? 가기등분선 찍 그었는데 이렇게 됐대. 문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여기가 4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재수없게 자꾸 4를 쓰지. 마이너스 4. 자, 2랑 8도 주어졌죠. 여기에 x좌표가 2고요. 이쪽은 8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찾아야 되는 게 뭘까? OP 길이를 찾기. OP의 길이를 구하시고 가기등분선의 길이를 이거 찾으라는 것 같아요. 이거 찾으려면 얘들아 길이를 찾으려면 니네 그 배웠던 흐름을 좀 말해봐. 제일 처음에 뭐 배웠지? 점, 거리 이렇게. 근데 봐봐. 여기는 원점이고 너는 이 길이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어디를 구하면 돼? 누구의? P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이게 몇 대 몇 내분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어디를 찾아야 돼?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찾으면 되겠지. 괜찮을까? 자, 그림 그려졌으니까 피타고라스 씁시다. 그냥. 여기 2고요. 여기 4예요. 여기 길이가 얼마일까요? 4, 4, 16 더하기 2, 2, 4. 루트 2, 20 맞아? 2루트 5.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8, 여기는 4. 맞지? 얘들아, 여기서 공부를 조금 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피타고라스 쓰는 방법 좀 알려줄게. 알겠지? 피타고라스를 그동안에 너희들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약간 괴물같이 쓰는 거예요. 보세요. 이 길이를 구하는데, 선생님, 저는
8864 4416. 자, 이렇게 해서 루트 80. 자, 루트 80 안에 제곱수 뭐있지? 이렇게 하시면 속도가 당연히 느리죠. 내 말 이해됩니까?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느리죠. 그럼 뭐 사람처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을 딱 떼워. 자,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이야? 길이 비율 찾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율로 한번 가볼까요? 몇 대 몇이죠? 1대 2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1하고 2를 가지고 피타를 쓰는 거야. 그럼 피타 여기가 얼마가 돼? 루트 5가 된다는 거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닮음이죠? 이해돼요 지금? 닮음이지? 닮음이라는 이론 자체는 원래 도형의 확대 또는 축소야. 그럼 네가 봤을 때는 몇 배가 확대된 거, 몇 배가 축소된 거 같아? 반대로 얘가 몇 배가 확대가 된 거 같아? 네 배가 확대된 거 같지? 그래서 여기서 4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분통이에요. 이해됐어? 피타를 이렇게 쓰시면 계산이 더 편리하죠. 맞지? 이렇게 해서 이제 써주면 참 좋겠다, 그지? 따라서 여기가 4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몇 대 몇이야? 네가 봤을 때? 다시 2대 1. 그렇기 때문에 요 점 P의 위치가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여기 알파벳이 A, B죠. 그래서 여기를 쓸 때는 자, A, B의 1대 여기부터야 1대 2 이렇게 가셔야 돼. 1대 2 내분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대 2 내분이라는 건 다시 몇 등분이라는 얘기냐면 3등분이라는 얘기예요. 1, 1, 1 맞죠?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여기에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여기까지. 자, 쭉 내려서 자, 1대 2. 자, 쭉 내려서 1대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좌표 한번 찾아볼게. 자, 길이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여기 8이고요. 여기 2예요. 길이 6. 자, 여기 4고요. 여기 마이너스 4예요. 길이 8.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우리는 3등분을 하셔야 돼. 자, 이거 3등분 하면 한 칸 길이 얼마? 2겠지, 2. 자, 2를 기준으로 한 칸 2만큼 가는 거예요. X좌표 얼마나 할까? 4.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Y쪽도 찾아볼게요. 자, Y쪽은 계산이 조금 복잡해. 자, 여기가 길이가 8인데 한 칸이 얼마겠어, 그러면? 3분의 8이겠죠, 한 칸이? 요거 이렇게 한 칸 올라가는 게 3분의 8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한 칸 내려갔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를 기준으로 한 칸 3분의 8, 3분의 8이 빠졌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3분의 얼마일까? 3분의 4 나오는 거 맞아요? 3분의 4. 따라서 여기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 그럼 P 좌표 나온 거 맞죠? 자, P 좌표가 나오게 됐고 우리는 이 OP 길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정답은 4, 4, 16 더하기 9분의 16 이렇게. 그리고 또만 이거 통분하는 애도 있어. 잘 봐. 선생님이 저는 통분 마스터예요. 통분을 진짜 잘해요. 이 통분을 왜 하고 있어요? 알겠지? 통분하면 안 되고 그 푸는 방법은 이거 16, 16 보여? 여기서 그냥 루트 밖으로 빼고 그냥 계산해. 그러면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가운데가 여기가 16 빠져나갔으니까 1 플러스 9분의 1일 거 아니야? 동의합니까? 여기가 9분의 10이겠죠? 그러니까 됐어요? 그럼 밑에 거는 제곱수니까 3으로 또 빼서 자, 정답 3분의 4루트 1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정답이 3분의 4루트 10이에요. 여기까지. 풀이과정은 여기까지 작성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 프린트는 얘들아 원래 1번부터 20번까지가 숙제였는데 이거 많이 좀 못 해오신 분들 몇 명 있어서 오늘은 어차피 20번부터 40번까지 또 숙제가 누적돼서 나가거든? 알겠지? 제가 다음 주에 이 프린트는 오답까지 체크 다 세우세요. 알겠지? 다음 주에 40번까지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가요. 자,
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얘들아, 너네가 첫 번째 단원에서 뭘 배웠니? 점점 거리를 배웠다. 이게 핵심 메인 테마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9점 평균은 중점이야. 3점 평균은 무게중심이야.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가 점점거리를 나는 구할 수 있어. 근데 점점거리는 무슨 보라스점이야? 그렇지. 피타고라스 점이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그리고 복병이죠. 내분. 이게 내분 문제를 잘 못 풀어. 시험에 나오는 내분 문제는 거의 틀리거든요.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의 아이디어와 자 이것에 자 공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실전 문제 풀이는 닮음으로 보통 풀어드렸죠 제가. 자 요거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배웠던 게 첫 단원이고 두 번째는 주제가 바뀌어서 직선인 거야. 알겠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이것도 본질은 하나거든요. 거기 뭐 1번, 2번, 3번 뭐 공식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다 집어치우고 본질만 이제 하나만 이제 외울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제가 중학생 스타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학생 스타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중학생 스타일은 자 1차 함수 자 기울기가 4고 미안해. 갑자기 기침이 나. 1,2를 지난다. 자,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이제 이 중2들은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냐면, 중2들은 1차 함수 기울기가 4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중학교 2학년 시절 지나왔으니까, y는 x, b, 오케이.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 풀이 스텝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그렇죠. 얘를 대입하는 풀이가 이건 중학교 2학년 타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통수학을 이제 배웠잖아. 그지? 우린 좀 귀족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아, 기저귀가 아니고 귀족이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고딩 스타일로 풀어야죠. 그치? 그래서 고딩 스타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세우는 방법을 갖다 공부하는 거고 잘 봐. 이 정리를 외웁니다. 자, 첫 번째 직선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 너는 직선의 식을 세우고 싶어. 문제 풀다 보면 네가 필요에 의해서 아, 이 직선식 알아야 되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찾습니다. 자, 반드시 두 가지를 찾아요. 첫 번째,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울기죠. 지석이 왔니? 안 왔지. 주원이 왔니? 중이 왔고 원준이 왔니? 장원준?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두 번째. 자, 기울기가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지나는 점이 중요하다.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직선식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잘 들어. 기울기를 문자 m이라고 줄 거고 지나는 점을 a, b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식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y는 기울기 열고 자, 여기 잘 봐야 돼. 이 좌표를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표현할 때는 마치 비슷한 거 좀 알려줄 거예요. 마치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를 넣듯이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가 2,3이면 너네들 식을 어떻게 세워? 여기 빼기 2 플러스 3이라고 세우지? 이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x 빼기 a 더하기 b라고 쓰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자, 이 틀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오케이? 기울기 m 지나는 점이 a, b일 때 직선은 이렇게 세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일단은 이걸 외운다. 자, 기능적으로 직선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거기 나와져 있는 뭐 공식 같은 것들은 사실 다 필요가 없어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 어쨌든 필요한 건 기울기잖아. 그럼 두 점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그럼 x1 빼기 x2, x 증가량 분의 y1 빼기 y2 이게 기울기잖아. 그거 열고 다시 뭐 x 빼기 x1 플러스 y1.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건 안 외운다고. 알겠지? 이런 부수적인 거 안 외우고, 자, 기본적인 틀은 뭐랑 뭐를 갖다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 기울기를 무조건 알아야 되고, 지난 점 하나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풀이 과정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고요. 알겠지? 어쨌든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니까. 점이 2개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만 알면 그냥 기울기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일단 암기를 하시고, 암기. 자, 모든 문제는 다 이 기본 틀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알겠죠? 직선은 이것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게 1번. 자, 두 번째는 이거는 공통수학에만 조금 특성화된 약간 그런 공식이에요. 그 너희들 교재 기준으로는 4번에 나와 있는 이제 공식인데, 이런 상태거든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변이 항상 는 1이 됐을 때 상황만 보셔야 돼요. 여기가 는 1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너희들이 판단해봐. 자, a, 0 지나요? 안 지나요? 대입해서 확인하면 돼.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지나요. 0, b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는 1일 때는 x 밑에 분모가 무슨 절편? 이게 무조건 x 절편이 되고, 자, y 밑에 있는 b가 y 절편의 모양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5인 직선의 식은,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안 세운다고. y는 이렇게 안 세우고 얘를 가지고 바로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y 능미라고 처리하면 식이 바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공투에서밖에 잘 안 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공투에서만 이제 보통 잘 나오고 그 이후에 수학에서는 잘 안 나온다. 그럼 중요한 거는 1번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1번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2번에 대한 내용은 공통수학 2 공부할 때만 좀 특화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어쨌든 잘 이해되지?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맞아? 너 이해 안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직선 끝난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특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우, 여기까지 굉장히 부대끼네. 여기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도 그 세 번째야. 자, 세 번째 그 식 세우는 방법은, 자, 3번이라고 해서 번호 갈게요. 3번의 주제는 두 직선의, 자, 이것도 그냥 방법이다. 자, 두 직선의, 자, 교점을, 자,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말뜻 이해했어요? 말뜻 이해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이게 주제거든. 그럼 기존의 중학교 2학년의 버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뭘 구해? 이 교점을 구해. 교점을 구하는 과정은 무슨 방정식을 풀어야 돼? 자, 얘들아, 연립 방정식은 직선이 몇 개야? 직선이 2개야. 1차 연립입니다. 직선 1개, 직선 2개. 이걸 연립해서 x 구하고 y 구하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이 두 직선의 무슨 점? 교점. 여기까지가 니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멘트를 보면 일단 뭐부터 찾아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찾아요. 그쵸? 그 교점을 찾은 다음에 그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또 이렇게 찾아요. 이 스텝으로 풀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안 풀어요. 이제 고딩 버전은 이제 뭐냐면 이 멘트를 보고 바로 그냥 식이 세워집니다. 바로 식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 식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직선식이 있을 거고 직선식이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직선식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 모양을 먼저 설명할게. 직선 1 더하기 K 바로 열고 직선 2 그리고 는0이라고 하시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거기 밑에 있는 예제로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문제 중에 확인 3번이라고 돼 있거든요. 확인 3번에 보시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K가 곱해져 있을 거고 플러스 자,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0되는 이 첫 번째 직선과 얘가 0되는 이 두 번째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됐나? 그럼 이런 뜻이겠지. 직선이 하나가 있고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교점이 찍힌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임의의 방정식을 세운 거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직선이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 메커니즘을 설명할게. 이 K는 상수야. 이 K는 상수값이니까 K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지. 근데 K 값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안 변하지? K 값이 바뀌어도 항상 안 변하는 건 이 지나는 점이 안 바뀌어. 항상 이 두 직선의 교점인 얘를 무조건 지나게끔 나와. 오케이? 근데 이제 K 값이 바뀌면서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K를 자 이거부터 가보자. 얘들아 K가 0이면 그냥 어떤 직선이 나와? 얘가 나오지? 맞아요? K가 0이면 그냥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K가 0일 때가 얘입니다. 자, K 값을 하나하나씩 결정할 때마다 직선이 하나씩 결정되는 구조예요. 자, K를 1로 넣고 얘를 계산해서 정리하면 새로운 직선이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직선이 하나씩 결정되는 구조. 다른 K를 집어넣으면 새로운 직선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그럼 이 메커니즘을 지금 이해하실 때는 어떻게 이해해?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거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K값 상수가 하나씩 결정될 때마다 직선이 툭툭 결정되는 구조로. 몇 가지 이해됐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되냐? 자, 요 식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세우는 거고 반대로 이런 형태의 식을 읽는 방법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 장점이 뭘까요? 뭘 안 구해도 된다? 뭘 안 구해도 된다? 교점을 안 구해도 식이 세워진다가 장점이에요. 알겠지? 기존에는 이 교점을 찾았어야 된다고. 왜? 아니 직선식을 세우려면 얘랑 얘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찾아야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식이 갖는 장점이고 취지예요. 됐어? 자, 문제 마저 푸시면 자, 얘가 나타내는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아봐. 얘들아 K값에 관계없이 자, 거기다가 밑줄 쳐라. K에 관계없이에다가 밑줄 쳐라. 이거는 공통수학 1이다. 무슨 뜻이야? 뭐에 대한 항등식? 그렇지. K에 대한 항등식인데 K에 대한 항등식 우리 어떻게 풀어요, 문제? K로 묶어서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 이미 돼 있죠?
그러면 얘가 얼마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푸는 게 항공식입니다.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교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방정식을 풀어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얘랑 자, 얘를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연립해서 문제 찾아주면은 2랑 3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2,3이 나오게 되고 여기 교점의 위치가 2,3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2,3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고요. k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다. 자, 직선은 이거 한 판이 끝입니다. 더 설명할 부분이 사실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첫 번째 1번.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어?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렇게 풀지 마. 알겠지? 이렇게 풀지 말고 지나는 점 기울기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뜻.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x절편, y절편 표현에 특화된 식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는 1 처리하는 식의 형태 있을 수 있고. 자, 세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직선의 방정식의 목표.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대표 문제 나와 있는데 쉬는 시간 못 될 것 같은데. 자, 대표 1번만 체크해 드립니다. 자, 대표 1번만 자, 체크해 드릴게요. 자, 두 점을 잇는 3분 AB의 중점을 지나고 중점 두 점 평균으로 바로 뽑는다. 자, 중점의 위치는 두 점 평균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뽑으시면 돼요. 이게 중점이에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바로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자, y는 기울기 열고 x 자, 빼기 3이야 플러스 3이야. 그렇지. 플러스 3 마이너스 2라고 세우고 전개해서 정리만 해주면 끝입니다. 어려워 쉬워? 진짜 쉬운 거야. 알겠지? 요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 2번 볼까요? 자, 두 점을 잇는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그럼 이거는 2대1 내분점을 찾아야 되겠지. 그지? 자, 공식 한번 써볼게. 자, 2대1 내분점을 찾는 것이고 자, A의 X좌표, B의 X좌표, A의 Y좌표, B의 Y좌표. 자, 내분점 먼저 찾을게요. 내분점 N이라고 할게. 자, 내분점은 2대1 내분이니까 3분의 이렇게 출발.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자, 2 빼기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분의 자, Y쪽 보세요. 자, 이렇게 곱하는 거야. 자, 6 빼기 0이죠. 6 플러스다. 여기 빼기 5가 맞고 여기 플러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내분점의 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6이니까 이게 내분점이 되고요. 자, 이 점과 자, 2,5를 잇는 선. 그러면 너는 직선 세우려면 두 개를 찾아야 돼. 지나는 점은 얘를 쓰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뭐가 없냐면 기울기가 없어. 자, 기울기가 볼게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기울기는 2 빼기 1분의 5 빼기 2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